에브리웨이라는 스타트업 연합체가 희귀질환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야심찬 프로그램 희소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루게릭 질환에 대한 마지막 순서로 루게릭 환우에게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전에 세 분께 미리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루게릭 환우와 환우 가족들에게 가장 유용한 팁을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어떤 정보를 준비해 오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김 교수님께서 먼저 정보 알려주시죠. 루게릭 병은 퇴행성 질환이다. 유전적인 질환이 아니다. 유전적인 질환인 경우에는 5%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 대물림을 하지 않는 병이 포기를 해야 되느냐? 포기할 수는 없죠. 포기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하나 어떻게든지 좀 진행되는 속도도 줄이고, 침이 많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못 삼키는 거라든가 아니면 호흡장애 있다든가 다른 거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또 치료법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 나와가지고 환자를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치료법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 여러 가지 치료 중에서도 제일 그래도 중요한 것이 정신적으로 스포트를 해주는 가족에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로술은 될수록 빨리 하는 게 좋다. 꼭 뭐 이 원상태로 복귀한다 그 개념을 떠나가지고 어떻게든지 환자가 불편한 걸 어떻게든지 좀 도와주는 이런 걸 쪽으로 많이 개발해야 되고, 앞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신경세포를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더 연장을 하거나 좋은 방향으로 아프면은 그걸 치료를 하고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의학이 발전하면은 칩이라든가 이런 것을 뇌라든가 척수에 꼽아가지고 심어가지고 이게 신경 전달 회로가 잘 되도록 근육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퓨전 의학이 발달이 돼야지만 환자가 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다 총체적으로 다 생각을 해줘야 된다. 네, 아무래도 그 환자 옆에서 바로 이렇게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많은 정보들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지연 대표님께서 정보 준비하셨을 텐데 어떤 정보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 루게릭 환우분들이 이제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시면 여러 가지 근육이 이제 좀 퇴행되시잖아요. 근데 다행히 눈을 움직이시는 기능은 살아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루게릭 환우분들이 이 자판같이 생긴 것을 사용해서 가족분들과 대화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곁에 계신 분이 이렇게 해서 초성과 모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갈 때 환자분이 눈을 깜빡하셔서 단어를 맞추는 그런 형태로 대화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거 많이 사용하시나요, 의사님? 루게릭병 환우분들이 못 움직이게 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와 상대방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왜 대화하다가 소통이 안 되면 일반 사람들도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자음, 모음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단어일 때 이제 눈을 깜빡해주면 그 옆에 이제 간병하는 분이 받아 적어서 문장을 만들어서 이제 필요를 채워드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간병을 오래 하게 되면은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은 굳이 글자판을 하지 않고도 알아채거든요. 뭐 예를 들면 모기가 물려서 긁어줘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표현하는 동안이 한 30분이 걸린다고 하면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텐데, 기도관 절개나 이런 거 하시기 전에 이 글자판 사용하는 걸 좀 더 익숙하게 가족끼리 이야기를 해놓고 소통이 좀 쉬워진다고 하면 갑자기 호흡기를 하거나 그 이후에 이거를 숙지를 하기에는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소통에 대한 노하우들을 좀 터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자주 쓰는 거를 이제 번호로 해서 나 뭐 목말라 목말라는 1번, 뭐 2번은 몸을 좀 오른쪽으로 옮겨줘,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약속을 하면 굳이 저렇게 글자판 다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들은 많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동생은 예전에 앙구마우스라는 걸 사용을 했었어요. 각막을 인식해서 센서가 우리 자판 손으로 두들기는 것처럼 눈으로 글자판을 쓰게끔 하는 앙구마우스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책도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동생이 쓰지 못해서 루게릭병 앓고 있는 친구가 그걸로 사이버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 전에 통증도 있고 잠도 못 자고 그랬던 친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니까 통증도 다 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안구 마우스나 뭐 그 외에 그런 장비들을 사람들이 개발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IT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올해부터는 환우에 대한 경험이 좀 높으신 분들과 함께 환우분들 안내하는 역할들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병원에서 확진을 받으신 분들에게 정말 아까 이야기한 뭐 무슨 보험 아니면은 혜택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간병의 노하우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 훨씬 낫지 않을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저희도 좀 열심히 알려드릴 테고, 또 뭐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코멘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그 루게릭 환자 진단 받기 전에 수술을 많이 해가 와요. 목 디스크 때문에 이 손이나 이런 국소적으로 마비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설사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의사가 수술하자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꼭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루게릭 질환에 대해서 총 4회에 걸쳐 얘기 나눠봤는데요. 세 분 혹시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교수님 먼저 소감 말씀해 주시죠. 레지던트부터 지금까지 한 30년간 한 1000명 정도 루게릭 환자를 봤어요. 꼭 루게릭 병하고 이 감별해야 될 병도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는 케네디 디지즈, 그건 유전적인 질환이에요. 상태는 비슷한데 여러 가지 좀 다른 증상이 많이 섞여 있는 거, 이제 이 감별이 필요하고, 그건 뭐 의사의 할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초점 운동성 말초신경병, 이것도 감별해야 돼. 그거는 면역 질환이에요. 군데군데 힘이 빠지는데 주로 팔에만 힘이 빠지는, 그 감별해야 돼. 물론 의사의 몫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척수 근육 마비증이라는 거, 스파이널 머스큘러 에이트로피,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주로 그거는 구마비는 안 오지만은 팔다리 쪽으로 힘이 빠지는, 그렇지만 상위 운동 신경 회로는 정상인 이런 병도 있고, 그것도 감별해야. 그건 유전적인 병은 아니지만은 그런 병도 감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감별할 게 있는데 그건 의사의 몫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진단하는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내가 좀 뭔가 그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 좀 신통찮은 이야기를 들었다 같으면은 항상 자기 병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의사 선생이나 의견을 구할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증상이 비슷한 질환들이 있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과 이렇게 잘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지금 그 희소식을 4차례에서 방영을 하셨는데, 팁으로 또 자기 그 병에 대해서나 또 생활하는데 불편한 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잘못된 거 없는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희소식이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박성자 이사님께서는 아무래도 환우 가족이시다 보니까 이번 저희 희소식 방송에 대한 소감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떠셨나요? 희소식이라는 너무 좋은 프로젝트에서 승일희망재단과 또 루게릭병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이제 환우 가족이다 보니까 희소식 하면은 치료약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치료약은 없지만 그래도 좀 이웃에게 내가 먼저 마음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친지분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문을 좀 열어서, 어차피 그 상황은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이웃과 아니면 친지들과 좀 더불어서 지낼 수 있다고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힘내시고 또 희망을 가지시고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함께 하니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지원 대표님, 저희 희소식 참여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희가 희소식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제 중에 아직 환자분들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치료제가 없는 게 참 안타깝기는 한데요. 근데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임상시험들이 있었거든요. 그 말인 즉슨 정말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루게릭이라는 질환을 잊지 않고 그 치료를 위해서 정말 많이 연구하고 치료제 개발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희소식이 없지만 그래도 환우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루게릭을 기억해 주시고 그것이 치료제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환우분들도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희소식의 제목처럼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에게 그야말로 희소식 같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루게릭 질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희소식은 앞으로도 환우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알찬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희귀 질환에 대한 모든 소식, 희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전체 검사를 통해 질환을 파악하는 3빌리언, 희귀 난치 질환 환자의 질환 데이터를 수집하는 휴먼스케이프, 그리고 이 모든 선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환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닥터노아 바이오텍이 치료기의 확대를 위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